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K 액세스 2016 파트 2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A형에 대한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A형, 최신 기출문제 A형 쿼리 작성에 대해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함수, 쿼리 함수로 출제되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인 쿼리라고 해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인, 연결을 해서 작성하는 쿼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되감기 또는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서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테이블, 음원 판매 관리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5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하는 배점 항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쿼리 이름을 보시면 음원 판매 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의 이름이 표기가 되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분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코드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코드에 첫 한 글자를 추출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추주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으면 그 함수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함수를 빠뜨려도 안 되고 다른 함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정한 함수만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쿼리 문제를 작성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함께 저희가 쿼리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최신 기출 A형 쿼리 작성 1 완성, 여러분들의 작업전 파일이겠네요. 그 작업전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저하고 똑같은 화면 모습이 보여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만들기. 여기서 쿼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쿼리에 대한 리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는 음원 판매 관리를 선택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음원 판매 관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하단의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해당하는 탭을 더블 클릭해서 조금 이렇게 공간을 넓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단에 있는 필드 목록을 하단에 출력 형태 결과물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추가를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면 하단에 추가가 바로 되고요. 또는 필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도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품목 코드라는 항목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항목을 이동해 주시고 품목 코드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목 코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야, 출시일, 판매처, 조회수, 다운로드, 포인트, 파일 크기, 판매 순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품목 코드를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분야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음원 판매 관리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분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봤더니 앞쪽에 분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작성을 하실 때는 처음에 필드명을 먼저 기입을 하고 콜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내용들을 추르륵 기재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여기다 분야라는 걸 추가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확대 축소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보안 경고창 뜨면 그대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텐데 이 조그마한 창에서 쓰려면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잘못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조금 키워서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은 품목 코드의 첫 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잠깐 빠져나오고 우리 음원 판매 관리죠?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품목 코드가 1인 것도 있고요, 2인 것도 있고요, 3인 것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자, 이 품목 코드의 몇 글자? 첫 번째 한 글자를 추출을 해서 아까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었죠. 1이면 음반, 2이면 뮤직비디오, 3이면 OST로 적용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lef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추주 함수를 통해서 뭐이면 뭐, 뭐이면 뭐, 뭐이면 뭐. 그러니까 1이면 음반, 2이면 뮤직비디오, 3이면 OST. 이거는 추주 함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하시기보다는 이 알맹이부터,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작성하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품목 코드의 첫 글자를 추출할 거죠. 어디에서? 왼쪽에 추출할 거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부터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항목을 이동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분야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분야라고 입력해 주시고 콜론 그리고 한 칸 띄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품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을 해볼 건데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일단은 left 함수를 써야 되니까 left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자, 필드니까 대가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 코드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한 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품목 코드의 첫 글자가 이거를 이제 레프트 함수로 해준 거고요. 1이면 음반, 2이면 뮤직비디오, 3이면 OST는 추주 함수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XS로 넘어와서 여기 앞에다가 추주, CHOO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1이라고 하면 음반이고요. 2라고 하면 뮤직비디오고요. 3이라고 하면 OST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기입이 됐는데 우리 한 번 더 분석해 볼게요. 자, 추주 함수는요 1이면 뭐 1일 때 어떻게 출력할지 2일 때 어떻게 반환을 할지 3일 때 어떻게 반환할지 추출해 주는 게 추주고요. 앞에 있는 건 이제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
1이 나왔을 때 음반, 2가 나왔을 때 뮤직비디오, 3이 나왔을 때 OST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품목 코드 필드의 몇 글자, 한 글자의 왼쪽 글자를 추출하겠다. 이렇게 기입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설정이 적용되어진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자, 분야까지 했고요. 출실, 판매처, 조회수, 다운로드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자, 출실, 판매처, 조회수, 다운로드 기입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기입을 할 건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조건식이 있습니다. 조건식. 바로 포인트에 대한 함수는 IIF 함수와 date diff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다운로드 곱하기 비율로 계산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데이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커리어 넘어와서 보면 다운로드인데 비율이 없죠.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항목을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출시일과 2018년 5월 10일 사이의 개월수를 계산해 주는 게 뭐냐면 date diff 함수입니다. date diff.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두 날짜 사이에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두 날짜 사이의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date diff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출시일이 다 달랐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출시일이 다 다르죠. 그러면 출시일과 2018년 5월 10일 사이의 개월수로 계산한다는 거죠. 무슨 함수로? date diff 함수로. 자,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개월수가 12보다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12보다 크면 130%로 적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10%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확대 축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작성할 명칭은 포인트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래서 처음에 뭐랑 뭐를 곱할 거다, 다운로드랑 비율을 곱할 건데,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운로드는 알죠?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그리고 곱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표시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한 칸 띄어쓰고 먼저 해줄 건 뭐냐면 date diff 함수로 사이 개월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date diff라고 해서 가로 열어 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계산할 건 뭐예요? 개월수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월수. 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큰 따옴표 M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출시일과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데이터 두 사이의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입력할 비교를 할 거는 뭐냐면 처음에 나는 출시일을 비교할 거야. 그 다음에 날짜가 있었죠. 언제냐면 자, 날짜 입력하실 때는 앞 뒤에 샵을 쓰시고 연, 월, 일 구분하실 때는 하이픈으로
연원을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써주시고요. 2018년 5월 12 샵 가로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자, 나는 두 날짜에 대한 개월수에 대한 사이값을 계산할 거예요. 개월수에 대한 사이값을 계산할 건데, 출시일과 2018년 5월 10일 사이에 대한 개월수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데이터가 12보다 크면 130%, 그렇지 않으면 110%로 하겠다. 근데 얘는 IIF 함수, if 함수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 IIF 가로를 열어주시고요. 자, 이 데이터가 자, 12보다 크다면, 12개월을 넘는다면, 왜냐하면 M이니까 개월이 얘기죠. 12개월을 넘는다면, 자, 어떻게 하겠다? 130으로 하겠대요. 근데 130은 퍼센트인데 이걸 정수용으로 바꿔야 돼요. 130%는 1.3으로 표기할 거고요. 110%는 1.1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면 어떻게 하겠다? 1.3, 거짓이면 1.1로 표기하겠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 처음에 다운로드랑 비율을 곱할 거야. 근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date diff 함수로 날짜의 사이를 계산할 건데 2018년 5월 10일과 출시일 사이 개월수를 계산을 했는데 그 개월수가 12개월이 넘으면 다운로드에 1.3을 곱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운로드에 1.1을 곱한 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파일 크기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동해가지고 자, 파일 크기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판매액인데 이 판매액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설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로 적용하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운로드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할 건데 단가는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고 출시일이 2017년 이후이면 500,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면 400, 파일 크기가 5000 미만이면 300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조건이 지금 좀 많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 함수로 들어간 이상 개별적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AND나 OR 조건 같은 게 아니에요. AND나 OR 조건 같은 게 아니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운로드 곱하기 단가로 판매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단가는, 자,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이 얘인 거예요.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냐, 그리고 출시일이 2017년 이후이냐, 얘가 1번 조건이고요. 500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번 조건에 대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는 AND로 묶여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냐, 얘는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파일 크기가 5000 미만이냐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0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300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출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스위치랑 AND 함수를 통해서 설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 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눌러 주시고요. 자, 판매액에 대해서 입력할 거니까 판매액이라고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는
다운로드랑 단가를 계산할 건데 다운로드는 알죠? 그래서 앞에다가 어떻게 기입을 하냐면 다운로드 곱하기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 단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뒤에다가 스위치 switch 스위치 함수로 가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는 게 조건,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값,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값,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과 결과는 얘네들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1번 조건, 1번 결과 끝났으면 또 새로 2번 조건, 2번 결과값, 또 새로 3번 조건, 3번 결과값, 이게 따로따로 세팅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자,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일 크기는 당연히 필드 이름이겠죠. 그래서 대괄호 열어주시고 파일 크기가 자, 크거나 같다 얼마? 5000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AND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AND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2017년 이후 해당 연도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2017년 포함해서 입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인 데이터를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액세스로 넘어와서 자, 출시일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그리고 날짜니까 앞뒤 샵으로 시작하고요. 2017년 1월 1일 샵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자, 이게 맞다라고 하면 500으로 계산하겠대요. 그래서 5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 단가는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고 출시일이 2017년 이후이면 500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첫 번째 조건과 결과는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 결과 파일 크기가 5000 이상이면 400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파일 크기가 자, 크거나 같다 5000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겠다? 400으로 표기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건,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 크기가 5000 미만이면 300으로 적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파일 크기가 이번에는 5000 이하라면 그러니까 미만이죠. 5000 미만이라면 300으로 적용하겠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설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는 표준 형식으로 설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자, 포인트에 대해 자, 속성으로 가가지고 여기 형식에 들어가면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여기 표준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판매액은 통화 형식. 그래서 판매액도 마찬가지로 속성에 들어가서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선택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시일, 자, 앞으로 가가지고 이 출시일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으로 가가지고 자,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정렬이란 메뉴가 있죠. 정렬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 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모든 설정 완료했으니까요. 자,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가지고 쿼리의 이름을 음원 판매 관리 현황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원 판매 관리 현황 기입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에러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물과 내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이렇게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부분, 자, 조인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쿼리. 그래서 조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음원 판매 관리와 품목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쿼리에 대한 이름이 명시가 되어져 있고 테이블 조인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테이블, B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품목 코드라는 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품목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 관계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작업 형태가 녹음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녹음. 그리고 조회수가 3만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3만 이렇게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대로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액세스 다시 넘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똑같아요. 만들기에 자, 쿼리 디자인 선택해 주시고요. 창 뜨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창 뜨면요, 이렇게 두 개 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 코드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품목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면 맞게 되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선이 그려져 있죠. 이 선을 더블 클릭해보면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왼쪽에 대한 테이블이고요. 여기 있는 게 오른쪽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품목 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조건은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1번 조건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세팅이 이에요. 기본 세팅이 이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품목 코드에서 품목 코드 끌어주면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알맞게 설정이 되었으니까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조건은 작업 형태가 녹음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르다를 쓰셔야겠죠. 다르다는 우리 원래는 이렇게 쓰죠.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데 컴퓨터는 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양쪽 꺽쇠를 사용해서 다르다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기 출력 형태, 하단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대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품목 코드, 공급처, 작업 형태, 출실 담당자 순으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처음에 품목 코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공급처 더블 클릭, 작업 형태, 출실 담당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작업 형태가 녹음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조건이라다가 다르다 입력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 녹음이라고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수가 3만 이상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그런데 자, 출력 형태는 조회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조회수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음원 판매 관리 조회수가 있네요. 그럼 그 조회수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풀어줘야 되냐면 이 표시란을 체크를 풀어주면 돼요. 이 표시란을 체크를 풀어주면 출력 형태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풀어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기재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어떻게 기입을 할 거냐면, 자, 3만 이상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서.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AND 조건인 거죠. AND 조건. 그래서 AND, AND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화면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서, 크거나 같다 3만. 이렇게. 자, AND 조건이면 이 조건이라고 써있는 부분 같은 줄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OR 조건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또는이라 써있는 거 있죠. 다른 줄에다가 이렇게 크로스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같은 줄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처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급처를 보면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한글과 영어 섞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 S랑 Y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처로 가가지고 공급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선택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자, 쿼리 이름은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자, 음원 판매 관리 현황 분석이라고 기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원 판매 관리 현황 분석이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물이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첫 번째 있는 조건을 완료했기 때문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쿼리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2번 쿼리 완성 파일을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보니까 내용을 보니 배달 주문 관리라고 하는 테이블을 사용해서 다음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고, 배점은 5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자, 혹시 경고창 이렇게 뜨면요, 그대로 컨텐츠 사용 누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쿼리 디자인이라는 항목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창 뜨면 배달 주문 관리 이거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주문번호, 주문일자, 고객번호, 상품명, 상품 분류, 단가, 배송 단가, 그리고 배송일자, 결제 방식 이렇게 써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일단 입력부터 해볼게요. 처음에 주문번호 있으니까 그대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문일자를 찾아야 되는데 주문일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일단 클릭을 하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작성. 자, 함수를 이용해 작성을 할 건데, 함수가 크게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mid라는 함수를 통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date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 확대 축소 들어가 볼게요.
자, 보안 경고창 뜨면요. 그대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싫어야죠. 작은 거 싫기 때문에 글꼴에 들어가셔가지고 20 그리고 확인 눌러주셔서 좀 크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조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조건이 뭐냐면 주문 번호의 두 번째 글자부터 6글자 자리를 이용하여 날짜로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배달 주문 관리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문 번호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주문 번호에 여기 보시면 180608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앞에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2라고 하는 거는 없애버리고 두 번째 부분부터 추출을 할 건데, 이 1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연에다가 갖다 집어넣고요. 06이라고 하는 거를 월에다가 갖다 집어넣고요. 08이라고 하는 거를 1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608.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그냥 숫자죠. 160608은 그냥 숫자인데, 이거를 연, 월, 일로 조합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트 시리얼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주문 번호의 두 번째 글자부터 6자리 글자를 이용하여 날짜로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미드 함수,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하므로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MID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필드에 있는 걸 추출할 거냐면, 나는 주문 번호에 대한 거 추출하겠다라고 기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연도 2자리, 월도 2자리, 일도 2자리죠. 그러니까 추출할 글자 수는 2자리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두 번째 글자죠.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기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잘라내게 해주시고요. 주문일자라고 입력하는 거죠. 주문일자를 입력하고, 자, 이제 미드 함수로 추출하는 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시리얼 함수로 연, 월, 일에다가 갖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SERIAL 데이트 시리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데이트 시리얼 함수는 처음에 연,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순으로 기입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데이트 시리얼 입력을 하고 가로 연 다음에 컨트롤 V, 아까 우리 입력했던 거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컨트롤 V. 그럼 얘는 월이 되는 건데, 월은 자, 두 번째 글자에서 두 글자 추출했어요. 그럼 이번에 어디서 해야겠어요? 네 번째부터 두 글자 추출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2를 더해서 여섯 번째 글자부터 2를 더한 값을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트 시리얼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0, 5, 20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볼게요. 2, 3이라고 하는 거가 얘가, 그러니까 앞에 2가 있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얘가 여섯 번째, 얘가 일곱 번째가 되는 건데, 잘못 입력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자, 2, 2, 0, 0, 5, 10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되는 거죠. 맞게 입력했네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부터 두 글자, 얘가 연이 되는 거고요. 4부터 두 글자, 얘가 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글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우리 주문일자에 대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기입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입력할 거냐면, 자, 다시 출력 형태 볼게요. 보면 이렇게 주문일자까지 됐고, 고객번호, 상품명, 상품분류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고객번호 더블클릭, 상품명 더블클릭, 그 다음에 상품분류 찾아야 되는데 상품분류 없어요. 그럼 상품분류도 뭐예요? 네,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네요. 자, 상품분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풀어보셨던 유형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보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상품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자, 주문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꽃바구니, C이면 관엽식물, E이면 나누어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주문 번호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보니까 주문 번호가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2로 시작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데, 자, 화면을 이동을 하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제목은 상품 분류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자, 주문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돼요. 그것을 무슨 함수? 레프트 함수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left, left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 번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그 한 글자 추출한 데이터가 A와 같다면 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A라고 하면 꽃 바구니,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주문 번호의 한 글자. 얘가 이제 주문 번호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얘가 A와 같다면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스위치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SWITCH 스위치라고 입력을 하고, 처음에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A와 같다면 어떻게 표기하겠다? 꽃바구니로 표기하겠다. 자, 그리고 C와 같다면 관엽식물, E와 같다면 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복사해서 컨트롤 V, A를 뭐로 바꾸시면 돼요? C로 바꾸고, C와 같다면 관엽식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 넣어주시고, E와 같다면 난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A라고 하면 꽃바구니, C라고 하면 관엽식물, E라고 하면 란으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번에는 자, 결제액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출력 형태 보고, 상품 분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단가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송일자, 그 다음에 결제를 입력해야 되는데 결제 데이터도 없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자, 결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결제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고객 번호의 첫 글자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함수? left 함수를 통해서. 자, 아까는 주문 번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면 고객 번호가 있다라는 거죠. 고객 번호. 고객 번호가 이렇게 한글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C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고객 번호의 첫 글자가 C로 시작한다. 그러면 단가의 90%가 10% 할인해 주는 거겠네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단가 그대로 결제액을 계산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ft 함수로
고객번호의 첫 글자를 추출을 하고 IRF 함수로 그 고객번호의 첫 글자가 C와 같다면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일 때는 90, 거짓일 때는 단가 그대로 표시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한번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확대 촉소 들어가 주시고요. 결제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레프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고객 번호에 대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무슨 함수로? 레프트 함수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무슨 함수로 감싸는 거예요? IIF 함수로 감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앞에다가 IIF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같다, 큰 따옴표 C. 자, C와 같다면 단가의 90% 곱하겠다 했으니까 단가 곱하기 0.9라고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단가 그대로 계산하겠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C와 같으면 단가에서 90%를 계산한 걸 결제액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가 그대로 계산하겠다 라고 명시해 준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결제 방식이 있네요. 그래서 결제 방식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 다시 조건을 보니까 자, 주문일자는 간단한 날짜 형식, 결제액은 통화 형식, 배송일자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주문일자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주문일자를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꾸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제액, 얘는 통화 형식으로, 아이고 잘못 선택했다. 통화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송일자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배송일자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쿼리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배달 주문 관리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배달 주문 관리 현황 기입해 주시고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좋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인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쿼리 작성. 자, 조인 쿼리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자, 테이블 1번은 배달 주문 관리로 선택할 거고요. 테이블 2번은 배달지 정보라고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쿼리의 이름은 배달 주문 관리 현황 분석이라고 기입을 할 거고, 테이블 조인으로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액세스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배달 주문 관리 더블 클릭, 그 다음 배송지 정보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문번호 기준으로 관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알맞게 되었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똑같이 불러와 주시면 되죠. 주문번호, 받는 사람, 상품명, 배송일자, 메시지 이렇게 동일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번호, 받는 사람, 상품명, 배송일자, 그리고 메시지 기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대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조건. 자, 고객번호가 C로 시작하면서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like, C, 별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일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양쪽 꺽쇠에 큰 따옴표 생일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비읍, 이응, 지읒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화면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고객번호. 고객번호. 근데 고객번호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객번호 더블 클릭하고 안 보이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조건란에다가 자, C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like C 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 메시지가 생일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면서니까 and예요. 같은 줄이에요. 같은 줄이고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큰 따옴표 생일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렬 아까 우리 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렬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쿼리 이름은 우리가 배달 주문 관리 현황 분석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이름을 배달 주문 관리 현황 분석 기입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더블 클릭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주시고 네, 액세스 창을 다시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키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물이 보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서 데이터 저장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십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형태를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ITK 액세스 강의를 들으신 이유 중에 아마 큰 이유가 이 쿼리 작성 때문에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 작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신이 맑으실 때, 깨끗하실 때 수업을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